한 권의 책으로 행운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비밀의 98%는 외모에 드러난다. 슈트와 넥타이에 속지 말라. 다음은 어느 심리학 실험의 내용이다. 고급스러운 비즈니스용 슈트를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 남자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기도 전에 성급히 도로로 발을 내딛는다. 다음으로 똑같은 남자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을 한 채 같은 방법으로 무단 횡단을 한다. 각각의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를 따라 길을 건넜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슈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을 때 남자를 따라서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격식 있는 복장을 갖춘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능력도 있는 것처럼 비친다. 다시 말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하는 행동인데 그렇게 나쁘거나 위험하진 않겠지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다. 무단횡단 실험에서도 이와 같은 심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소셜 파워라고 부른다. 외모에서 마음을 읽는 능력. 이 남자가 발휘한 소셜 파워의 근원은 바로 외모다. 나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코드를 겉모습에 장착하고 주위에 발신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한 것이다.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 복장 등에 담긴 코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발신함으로써 의사소통을 돕는다. 이런 코드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해독하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소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코드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 또한 디코딩 능력도 뛰어난 경우가 흔하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의 외모에서 마음을 읽는 능력은 외모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과도 연관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디코딩이 소수의 사람들만 보유한 특수한 재능인 것은 아니다. 물론 천재적으로 디코딩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든 의식적으로 디코딩을 연습하고 개발할 수 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두 사람이 같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간다고 해보자. 눈에 들어온 풍경은 똑같았을 테지만 오는 도중에 뭘 봤나요? 라고 물으면 아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나 못 봤는데 그런 게 있었어? 라며 놀랄 수도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관심 없는 정보는 지나쳐버린다. 코드가 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처리를 하지 않아서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재밌는 용어로 설명한다. 롱그 코트에서 고릴라 의상을 입은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는 특이한 장면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한다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에서 도출된 용어다. 가령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어떤 집 마당에 단풍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아주 운치 있던데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동네에 의외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많더군요. 유기농 재료를 쓴다는 가게도 있던데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커뮤니케이션이란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본 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뚜렷이 들어오는 코드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의미를 실어 표현한 코드에서 나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디코딩의 원칙은 바로 상대방이 발신하는 무심코 흘려보내기 쉬운 코드를 의식적으로 읽어내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링컨에게 수염이 없었다면? 아저씨가 수염을 기르신다면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 보여서 사람들이 모두 아저씨한테 투표할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링컨은 어느 날 이런 내용의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11살 소녀였다. 링컨은 이 조언을 받아들였고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 그 결과 전 부대통령인 존 브레켄리지와 민주당의 실력자 스티븐 더글러스 등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링컨이 특유의 수염과 구렛나루를 기르기 전의 사진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품격 있는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움푹 파인 볼 때문에 뭔가 고집스럽다는 인상을 주며 확실히 안정감이 떨어진다. 실제로 당시 링컨은 깡마르고 볼품없는 외모로 정적들의 공격을 받곤 했다.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실현한 위인임에도 그 인물을 평가할 때 수염 하나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다니 외모란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이처럼 수염은 관록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성공한 경영자 중에는 일부러 수염을 기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리다는 이유로 거래처나 경쟁업체가 쉽게 보지 못하도록 수염으로 위험을 표현하는 것이다. 외모의 힘을 믿었던 링컨. 링컨의 인생을 돌아보면 디코딩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남자 나이 40이 되었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유명한 어록을 보아도 그렇다. 링컨이 내각 인사를 단행할 때 있었던 일이다. 참모 중 하나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며 한 인물을 추천했다. 링컨은 이렇게 말하면서 단번에 태자를 놓았다. 이 사람은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군. 안 되겠어. 얼굴과 능력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며 참모가 항의하자 돌려준 대답이 바로 남자 나이 40에 관한 유명한 어록이었다. 다만 링컨이 얼굴을 평가한 기준은 잘생겼는가 혹은 못생겼는가는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그전까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런 얼굴이 일을 성실히 잘하더라. 이런 인상은 보통 말만 앞세우지 하는 나름의 패턴을 축적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형성된 자기만의 코드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분석하고 선택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링컨이 재임하던 시기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긴박한 시국을 맞았다. 그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통찰력 있고 실력이 뛰어난 장관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성에 마냥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다. 머뭇거리다가는 전쟁에 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링컨은 자신의 머릿속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직관을 바탕으로 빠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외모가 지닌 힘을 숙지했던 링컨은 11살 소녀의 조언대로 수염을 길렀고 자신의 뜻을 보필할 인물을 현명하게 선택했다. 그는 1865년 암살당하기 전까지 계속 수염을 길렀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센서. 기밀 정보의 98%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정리하면 얻을 수 있다. 일본 외무성 관료를 지낸 작가 사토루 마사루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사람의 심리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속으로 숨기려 하는 비밀은 사실 그 사람의 겉모습에 나타나는 반응이나 몸짓, 사소한 발언 같은 정보에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많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는 뭔가 통할 것 같아 라든가 이유는 딱히 없지만 왠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느낀 적이 있는가? 이야기를 제대로 나눈 것도 아닌데 이 사람 뭔가 음흉한 느낌인데 솔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는 인간의 동물적인 감각이 발휘되는 경우로 적과 악운을 구별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있는 센서가 발동해서 상대를 가까이 해도 될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은 이런 반응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속마음이라는 퍼즐 맞추기. 사람을 보는 눈썰미가 남다른 사람은 상대방의 몸짓과 말 속에 숨은 정보를 정확히 감지한다. 정보 분석 전문가가 흩어진 정보를 이어붙여서 기밀 정보를 손에 넣듯이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본심은 흩어져 있는 직소 퍼즐 같은 형태로 이미 눈앞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퍼즐 맞추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은 그저 별 의미 없는 잡동사니일 뿐이다. 물론 한 사람을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 시간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의 본질을 외모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관심이 가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엿볼 수 있다면 어떨까? 혹은 상대방이 내 의견에 찬성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면?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겠지만 디코딩의 원리와 방법만 안다면 마냥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점쟁이에게 필요한 것은 초능력보다 통찰력.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대화 내용을 근거 삼아 심리를 읽어내는 데 달인인 사람들이 있다. 점쟁이가 대표적인 예다. 점쟁이는 손님을 향해 자신 있게 인사를 건넨다. 마음 놓으세요. 별이 인도해 주십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하지만 사실 그 순간에 점쟁이가 상담자에 관해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될 만한 두루뭉실한 이야기를 꺼낸다. 당신은 자기 내면으로 쉽게 가라앉는 유형이군요. 최근에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든 고민거리가 생기지 않았나요? 어머, 맞아요. 사실 직장에서 문제가 좀 있거든요. 점쟁이가 애매하게 이야기한 내용을 어머, 내 얘기잖아?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엄 효과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반엄 효과는 미국의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험에서 증명한 현상이다. 간단히 말해 누구에게나 적용될 법한 보편적인 결과를 사람들에게 제시하면 자신만의 특수한 속성으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상담자가 걸려들고 나면 점쟁이는 직장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이런저런 질문을 진행한다. 상대가 대답을 정확히 하지 않더라도 표정의 미묘한 변화나 손발의 긴장한 정도 등을 힌트 삼아서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맞춰 나간다. 만약 질문이 틀리면 이렇게 얼버무린다. 조만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질문이 계속되는 사이에 점쟁이의 머리에는 손님의 정보가 차곡차곡 쌓이며 그 결과 점괘의 정확도가 점점 높아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담자는 세상에, 나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네 라고 오해하게 된다. 아무 정보 없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비결. 여기까지 왔으면 상담자는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하든 믿게 된다. 아무리 엉터리 예언을 해도 의심하지 않는다. 급기야 이 부적을 구입하면 모든 애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는 터무니없는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평상시라면 절대 믿지 않을 만한 이야기다. 이 방법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고 해서 콜드 리딩이라고 불린다. 사기꾼도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을 믿게 만든 다음 사기를 친다. 한마디로 그들은 상대방의 말과 태도에 나타나는 반응을 유심히 관찰해서 추리하는 것일 뿐 비범한 독심술을 발휘하거나 미래를 내다보는 초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겉모습이 닮은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 대인관계가 서툰 사람에게는 타인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다. 가까운 동료를 만드는 것도 물론 쉽지 않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추천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사성의 원리에 따르면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는 친해지기가 한결 수월하다고 한다. 무의식적으로 친근감을 느껴서 자연스레 마음을 열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러 동기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볼까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보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과 여러 면에서 닮았다는 걸 알게 된다. 실제로 외모가 닮은 사람끼리는 사고 방식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 이와 반대로 겉보기에 자신과 전혀 다른 타입의 사람에게 용기 내어 말을 걸 수도 있다. 이 경우 인사를 하고 통성명을 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뒤로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아 서로 난감해지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실제로 이런 현상을 설명해주는 심리학 이론이 있는데 바로 반감가설이라 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공통점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반감을 느껴 배타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터에서 동료를 찾고 싶다면 일단 겉모습이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자. 취미나 좋아하는 음악이 같다든가 전에 비슷한 동네에서 살았다든가 하는 공통점을 발견한다면 든든한 내 편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다. 오케이를 끌어내는 몸짓과 거리.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어 내 의견에 넘어오도록 하려면 다양한 코드를 활용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달력이 뛰어난 표현 수단은 눈과 손이다. 흔히 대화를 할 때는 눈을 보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시선을 맞추면 진지하고 신중한 느낌을 주어 설득력이 높아진다. 또한 이야기의 핵심 부분에서 가벼운 접촉을 시도하면 상대가 내 의견에 동조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본의 전 총리 미키 다케오는 바로 이 보디 터칭의 달인이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때 그는 이 기법을 어김없이 활용했다. 대화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때 그가 상대방의 무릎에 손을 올리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도 알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또 한 가지는 총리와 상대방의 거리가 무릎이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다는 점이다. 실제로 거리감은 누군가를 설득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협조해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다. 실험에 장시간 협력해달라는 것이었다. 부탁을 할 때 거리를 각각 달리했는데 먼저 30에서 45c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고 좀 더 멀리 떨어진 90에서 120cm 거리에서 대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가까운 거리에서 설득했을 때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협조해줬다고 한다. 너무 멀찍이 거리를 두면 부탁하는 처지면서 별로 성의가 없네 라고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그러니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거리 조절에 유의해야 한다.
1초 만에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방법. 그 사람에게 나는 단순한 지인인가 아니면 대화가 통하는 이성 친구인가? 혹시 나와 연인으로 발전하길 내심 바라는 건 아닐까? 호감을 품고 있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때 속마음을 1초 만에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 부작용이 있다면 그 사람과 영영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조급증이 극에 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래의 방법을 소개한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아니다.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방의 옆자리에 예고 없이 불쑥 앉는 것이다. 그 사람이 내 쪽을 바라보며 무슨 일인데? 라며 웃음을 짓는다면 친구보다는 한 단계 더 진전된 사이라 봐도 무방하다. 그렇지 않고 어머 하며 당황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현 시점에서는 연애 감정이 싹트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인상을 찌푸리며 아 뭐야 하고서 벌떡 일어나 버린다면 두 사람은 그냥 남남이나 다를 바 없다. 이 방법이 영 내키지 않고 부담스럽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상황 연출도 가능하다. 건물 입구나 모퉁이에서 갑자기 마주칠 때 상대의 반응을 관찰해보라. 혹은 그 사람 근처에 있는 물건에 손을 슬쩍 뻗으며 거리를 좁혀보는 방법도 있다. 만약 불쾌감을 느낀다면 긴장해서 손으로 방어막을 치거나 얼굴을 돌리는 등 거부의 표현을 할 것이다. 그럴 때는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의 코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언젠가는 연인으로 향하는 문의 열쇠를 찾길 바란다. 커피 잔을 잡은 모습으로 나를 향한 마음을 알 수 있다. 누군가에게 내 존재가 호감인지 아니면 영 비호감인지 궁금하다면 커피를 한 잔 권해보라. 여기 커피 한 잔 드세요 하면서 컵을 건넸을 때 그 사람이 팔을 어떤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 호감도를 측정해 볼 수 있다. 팔은 방어막 역할을 한다. 만약 상대방이 내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거나 뭔가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면 컵을 든 팔을 가로막듯이 놓아서 두 사람 사이에 벽을 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팔의 방향이 나를 향해 열려 있을 것이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린 책은 시부야 소조 지음, 김정한 옮김, 센시오 출판,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를 내고 또 때로는 함께 섞여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까? 저런 태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 너와 나의 세상은 왜 이다지도 다른 걸까? 이 책의 저자는 이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사람의 외모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과대학 교수이자 심리학과 교수로서 공간 행동학이라는 영역을 개척하고 오랜 시간 사람의 몸짓과 말투를 연구한 저자는 비밀의 98%는 사람의 겉모습의 다양한 코드로 드러난다고 강조합니다. 책을 통해 외모라는 분명하면서도 비밀스러운 수단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외모의 작은 변화로 새로운 날을 창조하며 오늘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